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통영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3차 매각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매각에 실패한다면 이 성동조선은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한때 수주 잔량 기준 세계 8위에 올랐던 통영 성동조선해양. 지난해 4월 법정 관리 이후 선박 건조 작업은 모두 중단됐고 194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조선소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성동조선을 관리하는 창원지방법원과 매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이 성동조선에 대한 3차 매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다음 달 7일까지 예비 실사에 이어 인수 의향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인수 제안서를 받습니다. 매각 방식은 공개 경쟁 입찰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2차 때와 같이 분할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대우와 삼성, 현대를 제외한 국내 중형 조선업계는 대부분 성동조선해양처럼 구조조정 등 힘겨운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종업계의 인수를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년 넘게 무급휴직으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직원들은 하루빨리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회사가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회생에 모든 것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반드시 매각에 성공해서 앞으로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계획 처리 시한과 회사 보유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매각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이번 매각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선 두 차례에 이어 이번 3차 매각 작업마저 실패하면 성동조선은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노동부에 즉각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숨졌을 때만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크게 다쳐도 숨지지 않으면 한 명은 즉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런 느슨한 법망이 노동자의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권 기자입니다. 조선소 크레인 장비에 맞아 20일 가까이 의식불명인 40대 하청 노동자. 당시 삼성중공업은 사고 6시간이 지나서야 노동부에 알렸습니다. 은폐 축소하는 느낌을 너무 많아가지고 112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삼성조선의 관계자나 연락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3월 대우조선에서도 20대 하청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당시 노동부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예 안 쉬어졌었고 진짜 숨 쉬려고 진짜 발악한 다리도 사실 좀 걱정되는 게 못 걸 수도 있다고 하니까 두 사고 모두 즉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노동부에 즉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보고를 안 해도 저희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사망하지 않았지만 중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식불명에 빠질 만큼 생사를 오가도 8m 높이에서 떨어져 장애인이 될 만큼 크게 다쳐도 현장에서 숨지지 않으면 즉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 뒤 병원에서 숨지면 그때야 중대재해로 분류되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 노동부의 제대로 된 점검과 조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사고 은폐나 축소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관련법의 허점입니다. 간혹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산재 은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오히려 노동자를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법, 1인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분류 기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조현병 환자 관리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복지사가 환자와 상담할 당시 위험 기준인 망상 증상을 확인했지만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새벽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종업원과 손님 등 3명을 다치게 한 조현병 환자 38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특히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복지사는 복지사 1명당 환자 40명가량을 관리해 방문 계획은 세웠지만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A씨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A씨와 상담할 당시에도 복지사는 환자의 망상 증상을 확인하고 약물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 명시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 기준까지는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보호자가 있는 경우 입원을 잘 시키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그런 증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이런 분들조차도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입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소홀한 대처로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도 놓치고 무고한 시민 피해까지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지난해 통학버스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차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지난달 17일 시행됐습니다. 이후 제도 기간을 두고 점검하고 있는데 얼마나 설치가 됐는지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 어린이가 7시간 방치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당연히 좋죠. 선생님 같이 타는 게 아니라 거의 2명 타면 이제 애들 못 볼 수 있잖아요. 승합차 벨 입는 게 낫죠. 차 시동을 끈 뒤 운전자가 곧바로 차에서 내리면 3분 뒤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 버튼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입니다. 3분 안에 이 버튼을 눌러야 경보음이 꺼집니다. 설치는 얼마나 돼 있을까? 이 태권도 학원 차량에는 아직 하차 확인 장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자치단체에서 설치비를 지원받아 100% 설치가 됐지만 지원에서 제외된 태권도장 등 민간 학원은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방송한다고 하니까 많이 밀려서 저번 주부터 영상을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자리 잡혔습니다. 우리 근처에도 없어야 되고 마산까지 가요. 민간 학원 차량은 경남에 817대, 이 가운데 229대 약 30%는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치 수요가 늘면서 설치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시공 가능 업체도 안내되지 않은 탓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경찰이 미설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서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3만 원, 하차 확인 장치 미작동 차량은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고 내부 열은 지키는 단열 유리가 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원 전기연구원이 단열 유리를 고급화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층화 대형화하는 건축물의 필수 자재는 유리입니다. 고층 건물은 창문을 크게 만들 수 없어 단열 유리를 시공합니다.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자외선은 차단하며 내부 열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단열 유리는 판유리에 산화물을 바르고 은을 코팅하는 원리. 단열층을 여러 개로 쌓아야 성능이 높아지는데 열 처리가 난제입니다. 전기연구원은 유리를 그냥 두고 얇은 코팅망만 가열하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기장 발생 장치 위에 판유리를 올리고 전원을 넣자 유리 표면이 1초 만에 섭씨 500도로 가열됩니다. 자기장 장치에서 2.45GHz의 마이크로파를 쏴 1000분의 1mm 두께인 은 코팅막을 가열하는 원리입니다. 열 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서 상용화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마이크로파 유도갈 기술로 문제없이 열 처리를 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적은 전기 에너지와 짧은 시간으로 유리를 가열하지 않고도 단열층을 여러 겹 쌓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단열 유리의 시장 규모는 국내에서만 연간 2천억 원, 유럽 건축 시장에서 단열 유리 보급률은 90%입니다. 전기연구원은 열처리 신기술을 민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로 계속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제법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한 자릿수의 기온으로 출발하는 곳도 많은데요. 현재 진주의 기온 9도, 의령이 7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워지겠는데요. 그런 만큼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질은 무난하겠고 하늘도 맑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파란 하늘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강한 햇볕에 역시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함께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오존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쑥쑥 오릅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이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시야도 종일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8도, 창녕 9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모습 보이고요. 해안 지역도 6, 7도 정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7도, 사천 8도 등 대부분 한 자릿수의 기온으로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사천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고요. 오늘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지방 중소벤처청은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15곳을 지정하고 해외 마케팅과 기술 개발, 품질 혁신 등에 집중적인 지원을 펼칩니다. 주조, 금형, 열처리 등 뿌리 산업 분야의 스마트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2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경년제로 시행해 수상자 11명을 배출한 올해를 빛낸 최고 경영인과 근로인 부문상 대상자를 신청과 추천으로 접수합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경남 일부 도시에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오락시설 등의 무인 계산대가 등장하며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다음 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경환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장의 판단을 지켜보고 수기 기간도 더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권조례 촉구 촛불시민연대는 오늘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경상남도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 채무액의 5% 분할 상환금을 대신 내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의 정보 삭제, 최장 20년 분할 상환 조치, 연체이자 전액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남에서 학자금 대출에 따른 청년 신용유의자는 930여 명으로 경상남도는 5년 안에 모든 신용유의자를 구제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가 4대강 수문 개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창원을 찾을 예정인 문 대통령에게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호 처리 방안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성범죄자 5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 씨는 출소 뒤인 지난 1월부터 5달여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32차례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3차례나 기준치를 넘겨 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1,000억 원대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일당 가운데 운반책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각각 20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0만 원의 수고비를 받고 4만 달러 등을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지역 노동자의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5명 이상 사업장 5천 곳을 조사한 결과 경남 지역 사업장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2.9%로 전국 평균 3.9%보다 1%포인트 낮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번째입니다. 출산 휴가 활용도도 9.1%로 전국 평균 9.6%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